아, 네. 자, 저 이쪽으로 자 샛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미리 알아두시고 한번 사전 네. 답사를 오는 거죠. 확실히 이제 조용해집니다. 네. 오면. 네. 개인적으로는 몸테크 한다면 진짜 이런 아파트가 최고의 몸테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다 같이 한번. 뭐라고요? 몸테크요? 네. 몸테크만 들었어요. 몸테크 한다면 이런 아파트들이 좋은 아파트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따라오시죠. 이렇게. 자, 한번 분위기 느껴보세요. 예. 단지 아니니까 너무 시끄럽게 하지는 마시고. 예. 자, 마리나 시리즈는 2차, 1차부터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2차와 1차는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마린시티 건물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제니스, 아이파크와 같은 그 마린시티의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은 이제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완전 영구조망 뷰 보기는 어려운 네. 그런 단지거든요. 사실 대우마리나 뭐 1, 2, 3차가 이제 연식이 조금 차이 나는 있긴 한데 옛날에 이제 대우건설이 수영만 네. 이제 요트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요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짓게 된 이 일대 바다를 이제 매립하면서 그 대가로 이제 아파트를 또 수주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우마리나 1, 2, 3차를 총 한 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만들게 됐다라는 이제 약간 히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2차, 1차를 이제 통합으로 해서 이제 재건축이 추진하려고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2차, 1차요? 2차, 1차를. 네, 그래서 조금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고 신탁 방식으로 뭔가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 것 같고요. 몇 세대? 아직 얘기가 있으니까 몇 세대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로 여기가 삼익비치보다도 더 가격은 많이 올랐어 아파트입니다. 2차, 1차만 합치면 한 1100세대가 되는데 뭐 얘기 나온 거는 한 2000세대 정도로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해요. 여기가 분양 당시 사실 분양가가 얼마였을까요, 여기가? 뭐 예를 들면 30년 전이었겠죠, 그죠? 네. 30년 전에 평당 150, 200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얼마입니까, 그게? 한 7천? 네. 8천? 뭐 이랬습니다. 30년 몬테크하면 10배 이상 오릅니다. 맞죠? 네, 요거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 네. 대우마리나는 보통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런 거를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지만은 지상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2세대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좀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입니다. 옛날에 뭐 80년대, 90년대 요 사이에.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 단지긴 해요. 대우마리나 뭐 1차, 2차, 3차 다 그렇습니다. 동부올림픽까지도 그렇고. 근데 단지 내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새소리도 들리고 자연적인, 특히나 나무가 이렇게 좀 울창하게 되는 것은 자동에 있는 그린시티 말고는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잠시 여기서 좀 보고 갈게요. 입구지만은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대우 제니스죠, 그죠? 그래서 제니스고 우리가 2차랑 1차 그 사이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는 이제 마린시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가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완전 뭔가 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 제니스를 띄워놓고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80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차와 1차의 어떤 바다 조망 이런 것들은 조금 한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입질만 봐서는 또 사이 조망에 또 단지 배치 이런 거를 또 기획을 한다면 충분히 조망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편리한 입지를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현재 2단지와 1단지가 신탁 방식으로 좀 뭔가 좀 추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좀 기대되는 단지가 요 마리나 2단지와 1단지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펜스 치는 거 보시죠. 옛날에 이제 홈플러스 자리였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매각이 되고 이제 오피스텔로 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지만은 홈플러스도 있고 주변에 이제 마린시티 학원가, 그다음 마린시티 상가 이런 것들이 되게 주거 인프라가 좋았는데 조금 아쉽게 됐죠, 그죠? 그래서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차가 오니까 절로 넘어가시죠. 확실히 좀 조용하죠. 예, 여기는 되게 조용해요. 저기 건물 선프라자 보이시죠? 조심히 넘어오십시오. 이제 선프라자가 진짜 역사에, 우리 부산이 우동의 역사에 남는 주상복합입니다. 옛날에 뭐 가구 하면 선프라자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내리석에, 그죠? 가구 아울렛으로도 유명하지만은 상가, 나이가 늦게 네, 그래서 다들 저층에는 들어봤는데. 상가, 중층에는 오피스텔, 그 다음에 고층에는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와 현대와 역사가, 그러니까 과거와 현대 좀 공존하는 그런 곳이 여기입니다. 이제 이 동네는 지도를 좀 잘 보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알고 따라오셔야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2차와 1차, 지금 우리가 1차에 와 있습니다. 마리나 2차와 1차. 2차는 33년이고요 1차는 34년입니다 사실은 뭐 비슷하다고 치면, 아까 제가 통합 세대수는 한 1100세대 정도 되고 향후에 재건축이 됐으면 뭐 2000세대 정도까지 보고 있다는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죠, 그죠? 조금 더 용적률을 더해서 확실히 세대수를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지 지분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그죠? 예, 용적률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래서 조합원이 되면 대지 지분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마리나 2차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한 11평 정도 돼요. 근데 1차 같은 경우는 몇 평이냐면 21평 정도 됩니다. 확실히 다르죠? 네. 그러면 이제 1차의 입장에서는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같이 통합을 해야 서로 윈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와 2차는 입지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이제 경남마리라든지 뒤에 있는 이쪽 라인하고는 확실히 마린시티가 이렇게 조금 가리고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얘네들은 좀 같이 하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확실히 좋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30년 된 아파트에 다 들어왔지만은 딱 보세요. 동간거리가 굉장히 쾌적하죠. 옛날 아파트 치고는 보통 동간거리가 이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 마리나 시리즈를 단지를 쭉 갈 건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런 쾌적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됐다고 내가 좀 주거가 불편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나이대, 우리보다 젊은 나이대, 우리보다 많은 나이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로서는 굉장히 좀 검증받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살아본 입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입주민 있습니까? 입주민 안 오셨죠, 그죠? 네. 요 길이 있어요? 옆에. 이제 좌측이 바닷가니까 내가 이쪽에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바다 뷰가 보일까 안 보일까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좀 막히게 되죠. 자, 이쪽. 네. 계속적으로 저쪽으로 보면 바닷가인데 딱 뭐가 보이죠, 그죠? 그죠? 마린시티가 다 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아, 이런 모습일 거라는 것을 조금 상상하시면서 오늘 임장과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우마리나는 세대수가 2차보다 확실히 1차가 커요. 아까 그래서 대지 지분도 조금 더 많다고 했고, 여기가 이제 중앙로입니다. 중앙로. 이 단지 내 가로지르는 중앙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굉장히 단지 내 유동인구도 많고,
그리고 사실 중앙 공원이 있으면 좋긴 한데 이런 공원보다는 좀 넓게 빠진 이런 중앙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는 뭐 차 없는 도로입니다. 거의 이제 그냥 걸어서 다니시는 분. 그래서 실제 한 저녁쯤 이렇게 아이들이 하교 시간대 맞춰보면 여기서 뭐 배드민턴 치고 공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여기서 거주민들이 좀 만족도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코스라서 저는 되게 이런 게 있는 게 확실히 주거 만족도는 좀 높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가시죠. 그 옛날에 지금 대우 1차가 상가 지분 쪼개기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죠, 그죠? 123개로 이제 쪼개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곳이 바로 대우마리나 1차입니다. 여기가. 근데 그거 판결 났는데요? 네, 판결 나서 괜찮아요. 네, 다 개인적인 지분을, 그러니까 지분이 아니고 소유권을 하나씩 다 그분들은 가져갔기 아파트 때문에. 안 주기로. 음. 그쪽에 상가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놨어요. 네. 네. 대우마리나 몇 차 상가가 그렇다고요? 1차, 여기. 1차. 아, 요, 그래서 대우마리나 시리즈는 전부 다 해강초 갑니다. 해강초. 네, 해강초를 가고 소형 평수부터 대형 평수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오늘 올려주신 그 자료에 보면 그 평수 몇 동에 몇 평이 들어가는지도 저희가 다 기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면 참고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는 아무래도 바다가 보이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죠? 왜 좋을까요? 나중에 감정평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뷰가 보이면, 그리고 도로가에 있고 이러면 감정평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신청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시세가 2배 차이 난다면 감정평가도 2배 봅니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바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최고로 한 30%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30% 정도 감정평가 나는데 실제 조합원들이 받는 평가는 30%도 안 돼요. 30%는 최대 맥시멈을 생각하시면 되고, 한 10에서 20%? 요 정도 감정은 조금 더 높게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이 좀 된다 싶잖아요. 그럼 굳이 비싼 앞동이나 그리고 바닷가가 보이는 이런 동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는 실제로 재건축이 몇 년 정도가 되면 될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중개업소나 일반적인 여기 보시면 한 20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20년 정도면 내가 여기에 또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20년 정도면 내가 바닷가 보이는 동 좀 선택해서 사는 거 충분한 시간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